한다네요. 그래서 뭐 레퍼럴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그 자세한 어나운스먼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보 차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료가 될지 무료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롱인지 S인지 강도를 표시를 한다고 해요. 뭐 L1, L2, 뭐 L3까지 해가지고 뭐 신뢰도를 높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산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팀 라이트 오토보 4.0이 RSI 기준으로 해가지고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으시면은 좀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딥 레볼루션이 알고리즘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어나운스먼트 영상, 녹화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블로그 가시면 온버 차트 소개란에 9월 8일 FOC 중대 어나운스먼트 올려놨으니까 한 40분 정도 되거든요. 저희 고모님께서 직접 발표하시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제 블로그 가셔서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좀 주요 이슈 한번 다뤄볼게요. 네, 차트 강의 앞서서 어차피 차트 다들 22명 지금 오셨는데 네,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차트 볼 줄은. 네, 그래서 좀 주요 이슈 한번 다뤄볼게요. FTX에서 다음 주에 이제 코인을 자기 야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좀 매도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9월 13일이면은 다음 주 화요일인데 자산을 처분할 승인을 아빠 이거, 이거 나 이거 받았고 듣는 거? 딜리워주 파산법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 솔라나, FTT, 그다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APT, 도지, 솔, 매틱, 비트토렌트, 뭐 트론, 톤코인, 저건 텔레그램 코인이죠. 리플,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는데 13일 날 FTX에서 이제 매각을 하면은 조금 매도 압력이 커져가지고 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팔지 안 팔지는 몰라요. 일단 처분할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고 13일 날. 이 13일 날 이제 처분이 나면은 바로 팔겠죠. 얘네들은 FTX는 참 도움이 안 되냐 저희한테. 네. 빨리 FTX 악재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장이 너무 안 좋았죠, 사실. 진짜 비트가 횡보하다가 한번 쭉 쏘고 다시 빠지고 또 횡보 엄청 오래 하다가 쭉 쏘고 다시 빠지고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이 좋아지려고 쏘는 게 아니고 숏 스키징, 롱 스키징이라고 해가지고 롱 포지션을 청산시키거나 숏 포지션을 청산시키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지금 움직임은. 그래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런 FTX에서 13일 날 이런 이슈가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경제 일정은요. 네, 9월 13일 수요일 9시 반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에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14일은 네,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PPI 그리고 유로존 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 다 중요한 경제 일정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9월 21일 다음 주 목요일에 금리를 발표를 하는데 이 지표들로 인해서 금리를 올릴지 말지 내릴지 동결할지 올릴지 말지 이게 결정이 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PPI. 이 PPI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 목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매매를 하실 때. 그리고 유로존, 유럽 전역에 이제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크게 좀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금리가 낮아지는 게 저희한테는 좋아요.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주식, 부동산 금리가 낮아지는 게 좋지 높아지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금들이 다 안전자산, 뭐 국채, 적금, 예금 이런 안전자산으로 돈이 다 가기 때문에
이런 위험 자산,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데는 돈이 안 돌아요. 그래서 금리가 낮았을 시절, 코로나 이후 유동성을 엄청 풀었죠. 미국에서. 그때 불장이 한번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기를 바라야 되고, 지금 일단은 FOMC 연설을 들어보면은 위원들이 이제 한번 내릴 때가 됐다, 이제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아마 동결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아직도 지금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걸 보면은 아직도 부족해요. 청구 건수가 뭐 20만 건을 예상을 했는데 뭐 19만 건밖에 청구를 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아야지만 아, 고용시장이 불안하구나. 금리를 내려야겠구나. 이렇게 풀어지는 건데 아직도 고용시장이 튼튼해요, 미국이. 그래서 금리를 더 올려도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이 조금 메인이 될 것 같아요. 9월 금리 인상 발표가 가장 중요하고, 금리가 낮아지는 게 우리한테 좋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복잡하게 아실 필요 없이.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적금 금리가 막 5%예요. 그럼 당연히 적금을 넣겠죠, 사람들은. 근데 적금 금리가 1%야.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에 돈이 몰리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쉴 때 엄청 절이었잖아요. 대출도 그렇고. 그래서 대출을 막 받아가지고 비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낮은 게 코인한테는 유리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월요일 아침에 제 블로그 가보시면은 이제 코인 호재 일정이랑 주요 경제 일정을 매주 월요일 날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주요 시장 상황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애들은 빨간색이랑 별표를 쳐놔서 쉽게 보실 수 있게 경제 일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제 블로그 즐겨찾기 하셔가지고 매주 월요일 날 코인 호재랑 주요 경제 일정을 매주 업로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 강의 같은 자료들, 그다음에 이번에 고모님 어나운스먼트 영상 이런 거 다들 올리니까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재는 최근에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호재가 없어요. 이렇다 할 호재가 없어요. 뭐 해봤자 어나운스먼트나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호재 일정이 이제 있으면은 업데이트를 할 텐데 아마 8월 말까지 호재 일정을 지금 업로드를 하고 호재 일정은 없어가지고 제가 하진 않고 있긴 한데 일단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매매일지도 작성을 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받는지 항상 이렇게 매매일지를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일정 보는 법, CPI, PC, PPI, 실업수당 청구 건수, FOMC 위원 연설. 이 5가지만 보시면 돼요. 뭐 다른 나라 거 필요 없어요. 미국 것만 보시면 돼요. 미국. 그래서 경제일정 어떤 거 한다 그러면 이걸 하는지 이 5가지만 체크를 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에 의해서 항상 9시 반에 비트가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가 이 발표 수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필요 없고 이 유로존 중앙금리 그런 것만 빼고 미국 거 이 5개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 네, 원보 차트 보는 법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사실 매매를 비트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알트 요즘 시장 상황이 어떠냐면 비트는 횡보를 하고 그러니까 비트를 비롯해서 주요 메이저 코인들 1위부터 10위권 코인들은 계속 횡보만 하고 있고 바이낸스 발 잡코들 최근에 잡코들 막 100%, 200%씩 쏘잖아요. 그게 결코 저희가 탈 수가 없어요. 그런 코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코인들로 인해서 괜히 포모를 일으키고, 아, 쏘니까 막 뒤늦게 타가지고 롱에 물리고, 쏘니까 그냥 무지성 숏을 쳐가지고 숏에 물리고, 이런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이. 지금 보시면은 잡코들만 엄청 오르는 시장이고, 결코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올랐던 코인들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로만 매매를 하고 있고, 근데 비트가 거의 변동성이 없어가지고 거의 매매를 쉬다시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시장도 있고, 뭐 좋은 시장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시장이 뭐 관망도 포지션이니까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네, 천천히 오늘 쟤도 연습 매매하면서 도착했다고?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항이었다? 일단은 이건 저번 주에 제가 매매를 한 건데, 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격이 발생을 하고, S 시그널, 그다음에 이제 펀딩비가 양호했고요. 베이크 같은 코인이 원래 쏘면은 펀딩비가 막 마이너스로 치우치는데, 이때는 이제 펀딩비가 양호했고, 비트가 또 마침 S 시그널이었어요. 비트 S 시그널까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 종목 S가 발생을 했죠. S가 발생을 한 다음에 음봉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약간 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S가 뜨자마자 바로 들어가면은 바로 수익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S가 뜬 이후에 음봉이 발생을 하고 이 음봉이 발생을 했는데 이 저항선에 부딪힌다. 그때 들어가셔도 돼요. 이 저항선은 좀 이따가 주요하게 다루겠습니다. 이제 룬코인도 펀딩비가 이상이 없었고 그다음에 펀딩비 정산 시간 이후에 진입을 했고 비트가 S 시그널이었고 이 종목도 S 시그널 이렇게 체크 4개를 체크해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펀딩비가 이런 막 BLG 같은 코인은 펀딩비가 오르면은 펀딩비가 진짜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마이너스 2 이럴 때는. 그래서 펀딩비 정산 시간 이후 8시간씩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도 이런 잡코들이 계속 오르고 막 하니까 바이낸스에서 펀딩비 정산 시간 조절을 해버려요. 뭐 4시간, 2시간 이렇게. 왜냐면 숏에 계속 물리니까 사람들이 펀딩비를 계속 빼가려고 펀딩 정산 시간 4시간, 2시간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런 것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비정상일 때는 비정상일 때는 진입을 아예 안 했고 정산 시간 이후에 진입을 했고 비트 S 시그널이었고 해당 종목 S 시그널이었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봤고요. 온보 차트도 밑으로 내려간다고 돼 있죠. 이렇게 온보 차트 기본 원리는 이렇게 상단, 하단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빼시고 이 이 빨간 선이 바이낸스 시세잖아요. 이 바이낸스 시세가 어디에 있는지, 상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 원보 지수, 원보 차트, 이 파란 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RSI가 S인지 L인지 잘 보시고, 그다음 비트가 S인지 L인지 잘 보시고, 펀딩 비리 잘 체크하시고 하시면은 음,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 포지션이잖아요. 여기 매수 고르전 롱 포지션. 롱 포지션에 시세가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파란 선은 위로 반등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색깔이 다르고, 이 색깔 다른 애들을 잘 노려보세요. 이런 애들. 다 보실 필요 없고, 이 색깔 다른 애들만 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색깔이 다르다는 거는 이 차트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 다른 애들만 어떤 종목을 타야 될지 모를 때는 이 색깔 다른 애들만 노리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RSI가 마침 L은 뜨진 않았지만 너무 깊숙하게 매도 구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남들이 다 팔 때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때 밑에 저점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보는. 그리고 상단 6.4. 이 상단 6.4를 발견을 하시면은 확률이 높아요. L에다가 상단 6.4까지 떴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알람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래서 상단 6.4, 하단 6.4, 그다음에 종목별로 이렇게 지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진입한 근거를 남겨봤는데요. 어제 급락 이후에, 이거 어제가 아니죠. 이때는 이제
아마 6월 10일 이때 들어간 차트인데 6월 10일에 비트가 엄청 폭락을 했어요. 한번. 그때 업비트가 막 마이너스 30%, 40% 이럴 때. 그래서 그때 내가 왜 롱을 진입을 했는지 적어봤어요. 그래서 긴 장대 음봉 이후 작은 캔들로 횡보를 확인. 이 긴 장대 음봉 이후 작은 캔들로 횡보를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장대 음봉 중간에 들어가면 어디가 바닥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장대 음봉 이후에 작은 캔들로 계속 횡보를 하면 그게 바닥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단 6.4가 형성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 L 시그널인 것을 확인을 했고 L 상단 6.4 그리고 비트코인도 L 시그널이 된 걸 확인했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매수 고르전에 있는 시세는 매수 고르전, 원보 차트는 상단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차트 매수 고르전에 있는 것을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마침 또 RSI도 L 이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좋은 차트라서 가지고 왔는데 매수 고르전이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매수 구간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거죠. 떨어질 것이다라는 RSI를 그거를 이제 곧 S가 뜰 것이다. S 뜨고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S가 뜨고 이거는 이제 정석 차트인데요. 숏 포지션의 정석 차트인데 제가 색깔 다른 애들을 많이 노리라고 했는데 이 색깔이 다른데 점수 차이가 90점 이상이 나는 것은 즉각적인 시세 하락이 예견된다. 이렇게 이거 이해를 하시면 놓고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 다른 애들, 이 색깔 다르면서 50점 이상 차이가 나는 애들은 사이좋게 수익이 지내야지, 높다. 미소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116점이 차이가 나면서 시세는 엄마 오르는데 일어나봐. 원보 차트는 하락을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애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차트다. 이 색깔 다른 애들은. 네, 모두 음소거 해드렸습니다. 모두 잡음 들리면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최근은 아니죠. 좀 지난 차트인데 메탈이 무지성으로 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 그 무지성 상승이 끝났냐면 이렇게 윗꼬리가 긴 빔 이후에 6.4 발생한 이후에 S 시그널 이후에 빠지더라고요. 펀딩비가 빠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막 무지성으로 펀딩비가 마이너스 2.5인 애들이 이렇게 막 무지성으로 쏘면은 이 펀딩비가 빠질 때까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물릴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펀딩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펀딩비가 마이너스 2.5인데 시세가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러면 절대 숏포지션 잡으시면 안 돼요.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거에 많이 당하시거든요. 청산이. 그리고 저는 이제 펀딩비가 하락을 하는 걸 확인을 했고 S가 뜬 걸 확인을 했고 이렇게 피레침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저항이 세다는 거예요. 이 꼬리가 길수록 저항이 세다는 거예요. 이만큼 누르는 힘이 강하다. 이 가격대에서는. 이 가격대뿐만 아니고 이 가격대가 다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꼬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레침 이후에 또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거기가 지붕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S 시그널, 그다음에 6.4까지 발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 네, 원버 차트 요약을 하자면요. 시세 맨 위 칸인지 아래 칸인지
그다음에 RSI 시그널 S인지 L인지 잘 확인을 하고 원버 차트가 매 시간 정각부터 10분, 5분 정도 업데이트가 되는데 어중간하게 한 40분, 50분에 원버 차트를 확인을 해서 진입하지 말고 이 40분, 50분에 들어가더라도 좋은 차트를 보더라도 다음 시간 것까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 왜냐면은 이 원버 차트가 이미 끝난 차트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틀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새롭게 좀 기다렸다가 정각 시간을 기다렸다가 해석을 해보자. 그다음에 메탈, 이나 같이 잡코인들이 거래량이 터져서 쏘는 코인들은 빔이 나올 때까지 절대 숏을 잡으면 안 된다. 그리고 RSI S 6.4 조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다음에 진입 근거는 최소 3개 이상은 만들자. 이게 원버 차트 요약이고요. 펀딩비. 펀딩비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이거 남은 시간. 이게 펀딩비. 이 마이너스 2.5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10배를 잡았어요. 그러면 10 곱하기 2.5 하면 얼마예요? 25%죠? 근데 만약에 1000불이 들어갔어, 1000불이. 그럼 250을 빼간다는 거예요. 2.5가. 그러면 숏을 잡아야 됐어요? 안 잡아야겠어요? 이게 마이너스면은 숏이 돈을 내는 거고, 플러스면은 롱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2시간 이후에 내 돈 25%를 빼간다고 돼 있어요. 뭐 25%는 이게 레버리지 곱하기니까 만약에 내가 20배를 잡으면 50%를 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펀딩비를 보시면은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숏을. 자, 펀딩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이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75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각 종목마다 그 한계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한계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한계치 도달한 코인들은 그냥 숏을 잡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롱을 잡으세요. 롱. 근데 요새 이런 펀딩비 매매법이 조금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정산시간 얼마 안 남아도 정산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시세가 하락을 할 때 롱을 잡으면은 그때는 되게 좋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세력들도 이제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더 내려버리더라고요. 이제는 세력들이. 그래서 이런 펀딩비가 이상하면 그냥 잡지 마세요. 거래량. 저희 각 종목마다 거래량 보시면은 뭐 2.2B, 그다음에 뭐 CMM, 100M, 뭐 이런 식인 걸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2M 13억, 10M 130억, 100M 1,300억, 1B 1조 3천억, 10B 13조. 그래서 거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시장 참여자의 수가 낮다고 보시면 돼요. 이 1M, 요 M이 그냥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명. 한 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참가한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시세 변동이 크겠고, 사람이 없으면은 그만큼 시세 변동이 작겠죠. 그래서, 내가 스윙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작은 애들부터 매집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단타, 뭐 하루 넘기기 싫다.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100엔, 세 자릿수 이상은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래량도 고려를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래량 요약을 하자면요. 네. 이 300M, 16M. 당연히 300M이 변동성이 더 크겠죠? 이 16M보단 지지와 저항. 차트에는 정말 많은 보조지표들이 있어요. 이제 셀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보조지표들이 나오면은 세력들은 그걸 안 볼까요? 세력들도 다 봐요, 이제는. 이제는이 아니고 원래부터 봤었어요, 세력들도.
그래서 오히려 그 보조지표를 역이용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보조지표들 중에서도 가장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캔들이에요, 캔들. 캔들로는 절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세력들도. 그래서 지지와 저항만 알아도 됩니다, 사실. 보조지표는. 자, 지지와 저항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 차트를 보면은 특정 가격대에서 자꾸 이렇게 반등을 하고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지지입니다, 지지. 반대로 저항은 특정, 특정 가격 이상 못 올라가는 게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항에 좋은 예를 하나 차트를 갖고 왔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최근 건데, 이게 종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 거예요. 자꾸 이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 그럼 나는 이쯤에서 미리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쏘더라도 다시 빠지잖아요. 어차피 이 가격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던 애라서. 여기도 이 같은 차트, 이거는 1시간 봉, 이거는 15분 봉이에요. 저항, 저항, 저항. 이 두 번째 한 번, 두 번, 뭐 여러 번 받았지만,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이게 저항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때 내가 봤을 때 너무 시세가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때 추적 숏을 잡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캔들 중간에서 저항을, 지지를 받을 확률이 되게 커요. 어떤 캔들이든 이제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양봉이라고 치면은 이게 올랐다가 다시 빠지면은 이 중간에서 지지를 받아요, 보통. 이 중간. 반대로 이게 음봉이다. 그럼 이 중간에서 다음 캔들이 이 중간에서 저항을 받아요. 이 중간. 몸통 중간. 여보세요? 이 몸통 중간에서 정확히 지지 받았죠? 몸통 중간에서. 그래서 항상 몸통 중간에서 지지를 받을 걸 생각을 하고 여기서 롱을 잡아도 되는데 위험하니까 숏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았으니까 나는 여기서 미리 걸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락분 먹고. 이것도 여기서 저항 한번 받고 여기서 꼬리 길게 또 저항 받았죠? 여기까지 빠졌죠? 다시 오르는데 다시 또 저항 받는 거예요. 꼬리가 길어요. 그럼 나는 이걸 놓쳤으면 여기서 미리 걸어 놓는 거예요. 이게 저항이고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지지예요. 그래서 어, 지지와 저항만 알아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뭐 어려운 보조지표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개발하고 나만 아는 보조지표가 아닌 이상 세력들도 볼륨점에서 다 봐요. 스토캐스틱 다 봐요. RSI 다 보고. 근데 절대 캔들로는 조작을 할 수 없다. 캔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 지지와 저항과 원보 차트를 결합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뭐 이쯤에서 S가 떴는데 나는 다음 양봉이 나올 수도 있으니 여기서 기다리겠다. 안 걸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절대 시장 거로 안 들어가요. 종목은. 물론 비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빅 롱이나 빅 숏이 나오면은 그때는 시장가로 숏을 잡거나 롱을 잡긴 해요. 근데 일반 알트들은 절대로 시장가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다려요. 미리 걸어놔요. 걸리면은 좋은 거고, 안 걸리면은 안 좋은 거고. 안 걸려도 상관이 없죠, 사실. 네. 그래서 항상 미리 기다리자, 이제.
이런 저항. 좀 눈에 익혀야 돼요, 차트는. 어디가 저항일지 미리 항상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스탑로스, 본전 로스. 항상 스탑로스, 본전 로스 거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안 하면은 빅쇼트나 빅롱 때 대응이 안 돼요, 대응. 그래서 항상 포지션을 진입을 할 때 나는 얼마면은 손절을 하겠다. 이런 걸 마음 먹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 수익 중이다. 근데 난 자야 된다. 근데 자는 중간에 빅쇼트가 나올 수도 있으니 본절에 걸어놔야겠다. 이걸 항상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보시면은 이렇게 스탑 프로핏 앤 로스 하고 이제 라스트 프라이스로 해야 바이낸스 가격으로 팔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들어가시면은 이 포지션 TPSL 하시면은 라스트 프라이스가 마지막 체결, 그다음 바이낸스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크, 이거는 시장 평균가인데 거래소, 해외 글로벌 거래소 평균 값이 있어요. 또. 그 평균값에 팔 것이냐, 아니면 나는 바이낸스 가격에 팔 것이냐. 당연히 바이낸스를 이용하면은 바이낸스 가격에 팔아야죠. 그다음에 이 지정 퍼센테이지 설정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 라스트 프라이스를 하신 다음에 타입은 리밋으로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뭐 절반을 팔 건지, 75%를 팔 건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브레이크도 밟고 엑셀도 밟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인데 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을 모르고 매매를 하니까 당연히 사고가 나는 거예요. 스탑로스를 활용하는 법은 잘 보시면은 테이크 테이크가 익절, 스탑이 손절가 아니면 본절가. 그래서 라스트로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립니다. 라스트. 마크로 했을 때는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라스트로 하셔야 팔린다. 손절의 중요성. 손절의 중요성입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다들 손절 안 하고 버티면은 한번 기회 살려주는 기업, 버티니까 수익으로 나왔던 기업. 이 기업 때문에 언젠가는 청산을 당한다. 그래서 손절을 배워야 된다. 손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트레이딩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손절을 할 줄 알아요. 무지성 존버는 언젠간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손절가를 넘으면 그냥 미련 없이 손절하세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겁니다. 제, 제 체크리스트인데요. 비트코인 체크하고, 그다음에 점수 50점 이상 차이가 났는지, 교차가 일어났는지, 매수, 매도 고려 전인지, L 또는 S가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210부터 310이 동일한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펀딩비가 이상이 없는지, 여기서 또 약간 심화 버전으로 거래량이 두 자릿수 이상인지, 세 자릿수 이상인지, 그다음에 아까 맨 처음 배웠던 내일 경제 이슈,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금리 인상 이런 건 없는지, 그다음에 해당 코인에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다 체크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한 세네 가지만 맞아도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뭐 해당 코인이 맨날 보니까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알 수 있고, 항상 경제일정도 매일 보니까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뭐 펀딩비, 거래량 이거는 뭐 눈이 있으면 다 보는 거고 다 그냥 쉬워요. 그다음에 체크 하면서 이게 한 네 가지 정도 되면 난 들어가겠다. 근데 틀렸어. 그것도 잘한 거예요. 내 관점대로 한 거니까. 네,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코인 호재, 주요 경제 일정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 원모 차트는 매수 고려전, 매도 고려전, 그다음에 펀딩비 마이너스 2.5면은 레버리지 10이면 25% 내 돈 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펀딩비 마이너스 2.52, 마이너스 7.5, 아니 0.75
이런 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다음에 거래량 1M, 10M, 100M 잘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지와 저항. 아까 보셨죠, 다들? 차트 캔들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본전 로스, 스톱 로스 항상 생활화하시고 체크리스트 만들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